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의 통신 지주 담당하고 있는 최남건입니다. 오늘은 주주 행동주의 백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들고 왔습니다. 워낙 최근 주가가 빠져서요. 심려가 크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좋아하는 투자들이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매도를 많이 친 투자자들일 거고요. 두 번째는 주주 행동주의자일 겁니다. 주주 행동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경영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이사회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의미 있는 지분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주주 행동주의자들의 움직임에 동조를 할 수 있는 투자들을 많이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은 사실 주주 행동주의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요약을 이렇게 좀 적어 봤는데요. 일단 요약서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은 주주행동주의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봤고요.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 KCGI가 한진칼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사실 이 투자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한진그룹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본다면 대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도 KCGI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펀드 자금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주주 행동주의의 테마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액티비스트 인사이트에 따르면은 최근에 행동주의는 아시아 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은 최근 주가 하락을 떠나서 작년도까지는 워낙에 좀 주가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관련된 주주 캠페인의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도 일본 지역에서의 주주 캠페인이 상당히 많은 그 케이스를 보여줬었고요. 작년에만 58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주주 환원이 3.7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정책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좀 확대시키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었고 특히나 아베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주주에 대한 인식이나 주주에 대한 이런 대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조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캠페인을 좀 활성화시키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사실 일본의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기 전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는 앞으로 이런 주주 관련된 캠페인의 숫자가 일본처럼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도 한국은 저평가되어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주요 국가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나 ROE나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많은 분석자를 통해서 언급이 되다시피 상속세가 워낙에 좀 높다 보니까 이 최고 경영자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런 모티베이션 자체가 좀 작고요. 사익 편취를 통해서 이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만들기에 주력을 하는 그런 모순을 낳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대 주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사회가 최대 주주만을 위해서 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사회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보다는 상속이나 승계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더라. 그래서 인수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상장 폐지, 지주사 전환, 자사주 공개 매수 등 이게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엇갈릴 수 있는 그런 거래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을 사실 지배주주와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회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의사결정에 의해서 지배주주가 유리한가 아닌가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됐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일반 주주,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그 주식수만큼의 비례적 이익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북미의 경우에는 1986년에 델라웨어 판결에 의해서 이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받는다라는 거를 북미에 명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한국의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소액 주주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행동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요, 기업 경영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대한 그 대표자를 뽑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그냥 싼 가격에 취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사회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시키겠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할수록 이런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투자들이 사실 일반 소액주주들하고 연계를 해서 대주주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사실 상장사와 그리고 주요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는 46.6%나 감소를 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종목 최대 주주 지분가치 계산해 봤는데요. 298조 원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최대 주주의 지분가치를 다 합산을 하면 63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국 시장에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350조 정도만 투입을 하면 한국의 모든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비단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닥 최대 주주 가치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재벌기업이라고 하면 재벌기업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보셔야 되는데, 이 지주회사들 중에서 95%는 그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투자자산의 가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가총액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과거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 어쩌면 이게 되게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특히나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30% 이하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부 대비해서 할증을 받는 유일한 지주사는 한진칼입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진칼의 유결권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진칼만 지금 할증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주회사 재평가 이끌어낼 수 있는 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런 어떤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통해서 성공을 이렇게 관찰한 이상 한국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대한 갈증,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은 주주 행동주의 철학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관련된 캠페인이 굉장히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요약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컨텐츠는 총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4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주주행동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 그리고 24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겨났는가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는 글로벌 주주 캠페인의 동향, 그리고 45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는 국내 주요 경영권 분쟁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지주회사가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개요에는 포함이 된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해봤고요. 특히나도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사회다라는 점을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밑에 있는 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이사의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나도 저희는 이사의 신의 성실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봤고요. 이제 그렇게 본 이유는 사실상 한국의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가 거수기라는 논란을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인 그 의사결정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상법 382조의 사망에 의하면 이사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좀 더 중립적으로 그리고 회사의 전체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형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는 수단의 이 프로세스로 행동주의 전략을 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엑싯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보장을 받고 있는 수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첫 번째는 상법 제 382조의 2항에 나와 있는 이 집중투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집중투표 제도가 일단 상법상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정관에서 집중투표 제도를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녹록진 않더라. 근데 지금 이제 계류가 된 국회 그 상법 개정안에 보면 이 집중투표를 아예 완전히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형태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특히나 행동주의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이 법조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즉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그 3%까지만 유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주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감사를 선임시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수주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게 쭉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경영권 관련 이제 분쟁 소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의 직접적인 수단으로는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다 편지를 통해서 이 행동주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례들을 좀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좀 따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특히나도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개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 주주 캠페인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주주들하고 어떤 식으로 의결권을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창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엘리엇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할 때 이런 형태의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라는 걸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기업도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관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데 한국의 특히나 이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관을 통해서 황금 낙하산과 그리고 초다수 의결제를 도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낙하산과 초다수 의결제가 무엇인지는 여기 나와 있는 표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위한 그 주주 캠페인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사실 정관 변경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요건은 특별 결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정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아주 낮아야지 실제로 주주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더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쭉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넣어봤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한국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ROE도 그렇고 그 다음에 PBR도 그렇고 거의 제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 측면에서도 가장 저조한 그 결과값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문제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상속세가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또 상속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 기업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익 편취에 대한 그 유혹이 있더라라는 점을 여기 정리를 해봤고 이제 관련된 기업들 뭐 특히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좀 많은 케이스가 발견이 되더라 사익 편취를 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들이 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인데 기본적으로 이 하위 기업 집단에서도 이런 유사한 거래 형태가 나타나더라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CJ나 아모레지가 이게 사실 주주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사례가 아니었었는데 신형 우선주를 발행을 한 케이스가 있었었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시기에 이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HDC나 혹은 한국콜마홀딩스의 사례를 보면 HD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소액주주가 원하지 않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행위를 했었고 의사결정을 했었고 그런 의사결정 이후에 주가가 상당폭 하락을 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사회적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른 피해를 소액주주가 전부 다 감당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사실 한국의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대를 하는 케이스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우리나라는 이제 주주의 어떤 비례 이익보다는 최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1983년에 델라웨어주 판례를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캠페인 관련된 통계는 많이 늘고 있는 거는 여기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도 대형주에 대한 캠페인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분쟁하는 것보다는 위결권 대결 전에 합의에 도달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주주 캠페인 관련된 부분이 좀 성숙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캠페인 비율이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액티비스트의 승리 비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더라라는 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면 2013년에 소니서부터 시작해서 20년에 소프트뱅크까지의 케이스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수용을 했고 그 결과 기업 가치가 빠르게 올라간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탑10 액티비스트의 사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큰 행동주의 펀드는 엘리엇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한 10개 정도가 이제 가장 큰 행동주의 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들의 연평균 수익률 평균을 내보면 무려 51.7%에 달하더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액티브 펀드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데이터 값의 고무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액티브 펀드가 어떤 식으로 미래의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제공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글로벌 캠페인 어떤 회사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야후, 카라이칸,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밸류 액트, 그리고 HP 릴레이셔널,
마지막으로 이제 얼라이언스랑 그다음에 엘리엇의 대결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국내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한진칼이고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태영건설, 현대차그룹, 그리고 롯데그룹. 롯데그룹은 주주 캠페인이라기보다는 경영권 분쟁의 한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현대 엘리베이터 사례. 요것도 이제 그 경영권 분쟁 사례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경쟁사하고 또 분쟁이 붙는 모습들이 또 있었었고요. 그리고 동남합성, 요거는 이제 제3자에 의한 그 M&A 케이스, 그래서 3회간 경영권 분쟁에 대한 사례. 그리고 SK 서버링, 워낙 유명한 사례고요. KTNG와 그다음에 스틸 파트너스, 여기에는 또 카라이칸이 같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맥커리 인프라 펀드랑 플랫폼 파트너스가 분쟁했었던 사례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NC소프트랑 넥슨, 마지막으로는 남광토공과 대한전선의 사례인데, 공통적인 점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게 많이 올랐다라는 게 단순히 뭐 한 몇십 프로 올랐다가 아니라 그냥 10배씩 오른 회사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 혹은 행동주의 펀드는 실제로 돈이 되는 아이디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길이라는 부분들이 마지막인데요. 기관 투자들의 적극적 역할 수행 요구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한국의 기관 투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룰이라는 게 있는데,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주식 매도를 해서 위험을 회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러니까 참여한다라는 건 위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능동적으로 개선시키는데 동참을 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먹혀주면 기업 가치를 충분히 의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하나는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내부의 부실 요인을 제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주주 비례이익 확보. 최대 주주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한 그 이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킨다라는 부분들로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도 상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그 형태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그 내용을 담은 상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개정이 되게 되면 주주행동주의자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CGI는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지금까지 성공을 해서 76% 수준의 평가 차익인데, 이게 매일매일 주가가 바뀌기 때문에 평가 차익은 바뀌죠. 근데 어쨌든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한국에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이 행동주의 시장에 상당히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2019년에 한국에서는 돌턴이라는 회사에 의해서 현대홈쇼핑, 삼영무역, 그리고 KB에 의해서 SM, 컴투스, 광주신세계, 효성TNC, 그리고 밸류파트너스에 의해서 아트락스 BX, 한국밸류의 키스코홀딩스, 세방, 넥센, SC 펀더멘털에 의해서 대신증권에 대한 행동주의가 전개가 됐거나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주요 지주회사들에 대한 그 시가총액,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 여기 이제 차입금을 좀 빼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 특히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시가총액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주 캠페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주사로 손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무리는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30% 이하인 기업. 이런 경우는 캠페인 변화를 통해서 이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매한 회사들은 30에서 60%인 기업들. 이런 경우는 주주총회 일반 결의 요건까지 최대 주주가
형식에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가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를 사실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감사 선임을 통해서 어택할 수 있으나,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는 한국에서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도입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도 이 경우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선임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감사위원회 따로 선임하는 형태로 좀 법이 바뀌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법이 바뀌게 되면 요 부류도 주주 캠페인으로부터 그렇게 세이프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요 최대 주주 분율이 60% 이상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그냥 그 최대 주주가 특별 결의 요건까지도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액 주주가 아무리 이렇게 비례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선호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쭉 데이터 정리해놨으니까 요거는 따로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이제 저희가 좀 소팅을 해봤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배당 성향과 지분율 요 ROE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런 주주 캠페인을 통해서 ROE를 끌어올리고 배당 성향을 끌어올리는 형태로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기업 가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소유와 분리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오너 일가가 그 이사회에 아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속 과정에서 사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상속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이 좀 높아졌었다는 점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대에서 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주주 캠페인도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그 코스피 내에 어떤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이런 캠페인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한 30% 이하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최대 주주의 시장 가치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의 최대 주주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최대 주주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데이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상으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요 PT를 통해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